자,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몇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증명할 때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 그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이 좀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거나 정사각형 그리거나 하는 거는 파워포인트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기울여서 그것도 이제 다른 도형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겹치게 만들어서 위치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각도가 아니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편법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지오지브라 같은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두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확장해서 여러 가지 포맷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그림 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된 그림도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림인 이제 이 그림 먼저 시작을 하죠. 직각이 오른쪽에 있고, 이거는 이제 모양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지만 일단 그려져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흉내내는 차원에서 이 모양을 그대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열고, 지오지브라 프로그램 열고 실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X축, Y축은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어떤 기준을 삼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를 보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는 대충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일단 기준 삼각형을 그릴 때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쪽에 쭉 메뉴에 보게 되면 여기 삼각형 모양이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다각형이라고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 다각형은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하는 게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각형 부분은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모든 꼭지점을 선택하고 처음 꼭지점을 다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클릭하면 다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각형을 클릭을 하고, 자, 시작되는 점 여기 원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 한 이런 모양이 되면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 A였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삼각형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다 했으면 다시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면, 요게 지금 삼각형이 눌려 있으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계속 다각형을 만드는 줄 알고 그 작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여기 이동으로 항상 와주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A, B, C가 내가 뭔가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 줬죠. A, B, C를 누르고 다시 A로 돌아왔더니 T1이라고 하는 다각형을 만들어주고, 여기 점들은 전부 다 대문자로 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문자로 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분, 여기 A 선분, 그 다음에 B 선분, 그 다음에 C 선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은 요게 삼각형 하나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교점, 점, 다각형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한국어 모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어로도 입력해도 되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입력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걸 다 꺼볼게요. 끄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안 보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자, 내가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쓰면 안 되고 다각형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각형이라고 하고 그럼 괄호를 열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점을 원점이라고 넣을 거기 때문에 원점의 좌표는 괄호 열고 0에 0이죠. 0 쉼표 0 이렇게 되면 점 하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로 괄호 바깥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쉼표를 누르고, 자, 두 번째 점은 아까 위에 있는 걸 참고해서 4, 0 x가 4이고 y가 0인 지점에 찍겠다. 그러면은 그림에 보면 x축에 4까지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일 마지막에 삼각형이니까 점 3개가 필요하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괄호를 열고, 이번에는 x는 4고 y는 6인 지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든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쪽 밑변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걸 그리고, 빗변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밑에 사각형 그리는 것도 이제 다각형으로 그리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다각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입력할 때에는 일단 여기다가 시작을 이제 해볼 텐데, 여기 그 삼각형 메뉴를 클릭해 보면 여기 정다각형이라고 있어요. 정다각형은 정삼각형부터 정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쭉 11, 12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기준선을 정해 놓으면, 밑에 이제 설명도 이제 나올 텐데, 기준선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선에 맞는 똑같은 개수의 변을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는 게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을 하고, 그럼 몇 개짜리를 만들 거냐.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6이라고 쳐요. 그럼 육각형을 만들겠다는 소리죠. 정육각형.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육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원래 기준선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6개의 변을 가지고 육각형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림이 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X축에 대칭돼서 이 아래로 그려질 수도 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D2로 그리면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D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E를 시작으로 해서 이 D를 찍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면, 자,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삭제해 보겠습니다. 요 다각형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물론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돼요. 여기 아까 우리가 그 직접 좌표를 입력한 것처럼. 요 교점도 일단 없애버리죠. 자,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완성된 다음에 요 밑에 정사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거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위로 그릴 거면은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찍고, 아래쪽에 그릴 거면 오른쪽 왼쪽 순서대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를 다시 클릭해 보게 돼서 정다각형을 클릭하고, 자, 여기 먼저 클릭하고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몇 개, 4개 확인. 그럼 이렇게 아래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쪽에 그릴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찍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겠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다각형이고 이렇게 찍으면, 자, 이쪽으로 그려버리죠.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H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없애고, 그러면 찍는 순서를, 자, 지금 뭐 정다각형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지만, 자, 이렇게 찍으면, 자, 4개 사각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이 돼야 되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아래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변의 한 변의 길이를 정하는 점의 순서는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위쪽으로 갑니다. 여기 입력 부분을 클릭하고, 자, 정다각형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좀 4개짜리.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 이동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고, 그래서 적당히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 그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건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굵기는 좀 진하고 테두리는, 그 다음에 안에는 좀 옅은 색으로 하고, 요 가운데 삼각형은 검정색으로 하고, 이런 A, B, C는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이렇게 글씨를 써주는 기능이 있지만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 데 와서 이 글씨는 써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쓸데없는 글자들을 다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글자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런 교점에 해당되는 점들 다 지우고요. 선분을 지우면 선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선이 있지만 날아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쭉 보게 되면 나머지는 없죠. 보이진 않죠. 여기에는 K가 있지만 이쪽에는 K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쪽에 표시하지 않아도 이 그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상 보이기를 없애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상 보이기를 다 없애줘요. 자, 여기에도 대상 보이기
그림을 좀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은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여기 H라고 적혀 있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보이기 없애고, 자 이것도 레이블 보이기, 레이블 보이기 없애고, 자 이것도 레이블 보이기 없애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다 레이블이거든요. 다 없애면 이렇게 돼 있고, 좌표 평면에 관해서도 여기를 클릭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좌표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좌표 부분을 클릭해서 이거 보면 XY축을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를 이거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뒤에 모는 종이도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격자 부분을 아무것도 없는 거를 선택하면 다 사라집니다. 이 F자도 보이죠. 그럼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보이기, 이거 다 없애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색깔도 여기를 클릭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은 이쪽에 뭐 이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다른 색깔들을 적당히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에 대한 색깔은 또 선 굵기를 좀 굵게 해서 보이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색깔이 지금, 이 삼각형은 지금 여기를 클릭해 보면 좀 위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사실은 제일 아래쪽에 있어야 이게 제일 마지막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 색깔이 제일 위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자 여기를 클릭해서 입력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엔터를 치죠. 다시, 자 요 사각형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를 입력 복사를 하면 이 입력한 내용이 여기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다각형이 여기 만들어지고, 자 이거에 관련돼서 요 다각형이 새로 만들어진 다각형에 대해서 자 색상 같은 것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꿀 수 있고, 여기서는 선의 굵기 이런 거를 바꿔주게 되면 얘가 검정색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너무 진하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불투명도를 높이면 검정색이 되는 거고, 테두리랑 똑같은 색이 되고, 이렇게 되면 테두리와 관련된 색깔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요 제일 위에 있던 다각형 요 부분은 이제 안 보이게 제가 껐잖아요. 이렇게 끈 거고, 이 지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사각형을 위해 만들어서 쓴 겁니다. 자 이것도 설정 사항에서 대상은 보여야 되고 레이블은 보일 필요가 없죠. 선택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 설정 화면을 잘 보면서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레이블이 다 보이죠. 아까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걸 두 개를 그렸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완성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렸으면은 이쪽에 메뉴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내보내기 위해서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데 복사를 하고, 자 이런 데 와서 붙여넣기 하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적당한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여기다가 크기도 만들고 글자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직각이 이쪽에 있어요. 이 직각이 이쪽에 있어서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아까 그렸던 그림이고, 요거를 이제 없애고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저장할 때에는 공유라고 누르면은 웹사이트에 저장이 돼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저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공개로 해서 저장을 누르면 내 PC에 GGB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해서 나중에 실행시키면은 또 수정하거나 뭐 편집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일단 저장하지 않겠고요. 자 아까 이제 뭐 여러가지 이런 그 축 보이는 기능들 다 꺼버렸으니까 맨탕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직각이 이쪽에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직각을 잡기가 좋은데, 이번 그림은 직각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삼각형을 그릴 때 세 점을 찍을 때 요 각이 이루는 게 90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내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거를 그려서 뭐 해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자 이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이쪽에 기준점이 있으면 요 빗변이 요 아래 X축 어딘가에 있는 거고, 90도를 이루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정확하게 내가 그 길이를 알면, 좌표를 알면 딱 찍으면 좋지만
지금 내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게 90도쯤이 어디쯤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충 뭐 한 요런 식으로 90도가 된다고 쳐서 요런 모양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일단은 여기에 있는 각도 표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크기의 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준을 여기서부터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갈 때 중간에 어떤 끼인 각이 있으면 얘가 90도를 이루면서 이 중간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90도가 되는 지점을 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기준점이 여기면은 이쪽 점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90인데 반시계 방향이니까 아까 A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90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9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90이 아니고. 이 때문에 90도가 입력되어 있고 이쪽에 내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내가 특정 각을 원할 때에는.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90도에서 똑같은 크기의 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게 정확하게 요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똑같은 X축의 점이 만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통과되는 이 교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 직선을 누르고요. 직선을 누르고 자, 이 B를 클릭하고 요 A를 클릭해요. 그럼 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과 X축이 만나야 되니까 여기 A라고 점이 찍혀있는 부분 누르고 교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X축하고 내가 그린 선, 그러면 C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삼각형을 이루는 요 세 선을 내가 확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쓸 수 있죠.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다각형을 눌러서 자 A, B, C 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90도짜리 삼각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동 버튼을 다시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 그러니까 안 보여도 되는 부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각도 필요 없고 요 선도 필요 없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필요하죠. AC는 이거 없으면 사라져 버리니까 자 이렇게 놔두고 이거는 레이블만 나중에 안 보이게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변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쪽에 사각형이 필요하고 정사각형 필요하고 여기에 있는 선도 필요하고 선도 필요하고 자 이쪽의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 선을 기준으로 잘려 나갔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 때에는 자, 이동이 눌러져 있으니까 위치를 좀 이동을 시키고 일단 여기하고 여기를 확실하게 그리기 위해서 정다각형을 클릭하고 기준이 되는 한 변의 길이를 정해주고 몇 각형이냐 사각형이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자 이쪽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사각형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이쪽도 이쪽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그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로 그려지죠. 기준선이 이거니까 그래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선을 그어야 돼요. 그럼 여기 수선은 정확하게 내가 뭐 여기가 요 접점이 이 아래 내려가는 길이 수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려도 되지만 수선을 그리는 거는 여기 수직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자 시작되는 점을 찍고 해당 선분을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선을 이렇게 찍어주죠. 여기에서도 이제 그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교점을 항상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점을 잡고 자, 이 선과 이 선의 교점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 자체는 요 선 자체는 안 보이게 해주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선분을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선분도 뭐 나중에 해도 되지만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선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수직선을 안 보이게 하고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이동을 자꾸 안 눌러서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자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네 개를 둘러싸이는 여기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다시 다각형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먼저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고 4 그러면 아래 한 단 만들어졌죠. 이거는 그 정사각형이니까 요거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요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좀 복잡하죠. 여기에서는 다시 다각형을 눌러서
내가 요 4개의 점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다 찍었죠? 그러면 처음 점을 다시 한번 찍어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이동을 누르고 요거는 요 다각형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죠. 그럼 안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된 거고, 선분이 또 필요한 게, 자, 이렇게 가는 선이 하나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해놓은 게 이 점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선이죠. 이렇게. 요거는 삼각형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굳이 선분을 할 필요 없이 여기 삼각형 2개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선분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다각형으로 하나, 둘, 셋 처음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삼각형 그린 거니까 하나, 둘, 셋 다 했으니까 출발점으로 가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동 버튼 눌러주고,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색깔 바꾸는 거는 이거 뭐 기존에 계속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여기도 뭐 이렇게 수정을 해주게 되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안 보이는 것들은 다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전번에 하듯이 파워포인트로 가져가서 그림을 이제 완성해 주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